네, 저는 오늘 3차원으로 배양된 신경세포의 전기신호를 측정도 할 수 있고 또 자극도 할 수 있는 3차원 디바이스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인스트루멘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보니까 측정이나 자극이 미세한 시스템에 같이 있다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이고요. 네, 그리고 네, 연구진은 그 첸밍호라고 해서 그 지아리우 교수님이랑 같은 연구실 출신이시고요. 또 그 요 메쉬 일렉트로드에서 제일 첫 저자가 지아리우 교수님이던데 두 번째 저자가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비슷한 연구 많이 하고 계신데, 그래서 옵티컬 이미징 이런 바이오 일렉트로닉스뿐만 아니라 광 시스템을 사용해서 실제로 좀 실시간으로 암전이라든가 아니면 신경 회로가 합쳐지는 그런 과정들을 트래킹하는 그런 연구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먼저 이 연구도 나름 바이오 컴퓨터와 연관이 있어서 그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현재 AI 모델의 발전은, 인공지능의 발전은 그 인공신경망을 기준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공신경망은 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구동하는 데 있어서 전력 사용량이 엄청납니다. 수치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스테이트 오브 아트 수준에서는 학습을 하는데 거의 10에 26승 플롭스가 필요하고요. 이런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요즘 자주 쓰는 GPU H100을 기준으로 하면은 1엑사플롭스, 보통 요 기준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이 학습시킬 때 필요한 수준이고요. 위에는 좀 고차원 문제를 풀 때, 수학과학 문제를 풀 때 쓰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기준으로 말씀하게 되면은 요 H160 하나에서 엑사플러스까지 가능한데, 이게 보통 데이터 센터마다 100K, 최근에 지어지는 것들은 500만까지, 500유닛까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유닛 하나가 700W 쓰고, 그리고 유닛이 100K 있으면 단순히 70MW인데, 오로지 그 계산 성능만을 위해서 이만큼의 그 전력을 쓰게 되는 것이고요. 최근에 지어지는 것들은 엔가까지 다 포함해서 5GW, 기가와트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순전히 요 뇌와의 계산 성능에 그 계산에만 필요한 그 전력만 비교해 보자면은 확실히 압도적으로 10의 6승배 거의 만큼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AI 센터의 문제가 역시 데이터 전력 소모 그리고 데이터 밀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신경 세포를 한번 활용해서 컴퓨터를 만들어보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신경세포를 비교하느라 바이오 컴퓨터를 어떤 것을 만들 것이냐. 먼저 2D 뉴럴셀 컬처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지만, 2D 셀로 컬처했을 때는 아무래도 실제 인비보 환경을 그들은 모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왼쪽이 2D고 오른쪽이 3D로 배양된 것입니다. 죄송해요. 스케일 바를 제가 못 넣었는데, 여기 뉴런의 숫자가 실제로 그 밀도가 3D에 비해 2D가 훨씬 더 적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D에 비해서 2D로 배양하게 되면은 훨씬 더 세포 승전율도 적다고 합니다. 이에 대안으로 그 실제 인간의 장기를 모방할 수 있고 다양한 세포의 발현을 보여주는 이 3D 오가노이드가 사실 하나의 또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이런 오가노이드는 사실 만들기가 어려서 스루풋이 별로 수율이 안 좋고, 그리고 각 배치마다, 그리고 그 한 배치에서 오가노이드마다 이게 저 컴퓨터를 쓰려면은 연결의 숫자라든가 구조가 좀 비슷하게 위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즉 수율이라기보다는 그 배치 간의 그 일관성 유지하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을 이 논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봤을 때는 이 2D 셀컬처처럼 그 인비트로 환경에서의 세포를 배양을 하되 이걸 3차원으로 배양하면 어떨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바이오 컴퓨터의 계보를 보자면 사실 제일 처음에 나왔던 이 논문이 2D 셀 컬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넘어서서 오가노이드를 사용해서 이 오가노이드 베이스 리졸버어 컴퓨팅이라고, 얘를 하나의 데이터 필터처럼 사용하는 기술을 보였었습니다. 이게 2022, 2023년에 나왔고요. 그러면 각 베이스가 다른데 이번에는 아직까지 안 나온 게 뉴런을 3차원으로 배양해서 컴퓨터를 구현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런 식으로 커브드 형태의 프로브를 3차원으로 굽이 쌓아서 여기다 이
프로브에 따라서 신경세포가 자라서 3차원으로 연결된 신경 네트워크에서의 신경신호를 측정도 하고 자압도 하면서 결과적으로 롱텀 측정했을 때 150일까지, 정확히는 190일까지 가능하긴 한데 롱텀 측정까지 가능하면서 또한 바이오 컴퓨터를 써서 성능 향상까지 이루는 것을 확인을 한 논문입니다. 제조는 그 구조는 간단하고요. SI에다가 1층은 바로 여기 SI 위에 바로 올리게 되고요. 서브스트레이트는 SU8입니다. 그리고 2층부터 4층까지는 니켈 세크리피셜 레이어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로 AU 증착하고 인설레이션 SU8 하고, 그리고 얘를 증착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접어야 되기 때문에 스페이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SU8 스페이서를 따로 부착한 다음에 NI를 세크리피셜 시키게 되면은 여기만 뜨게 되고요. 이를 접어서 그 셀을 배양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셀까지 다 배양을 시킨 상태에서 배양액을 쭉 뺀 거고요. 바닥에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요 글라스 위에다가는 이게 글루로 고정을 시키게 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논문에서 뒤에 컴퓨팅까지 비교할 때는 이렇게 챔버 안에다가 셀이 이런 식으로 배양이 된 형태의 시스템에다 측정과 자극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시스템을 사실 쌓고 쌓다 보니까 온라인이 중요한데, 보시게 되면은 요 가로로는 여기가 지금 구분이 안 되는데 총 층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층이 각각의 떨어진 정도가 지금 수치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디바이스 2개를 비교해 봤을 때 이 뉴런 소마 크기 수준의 오차를 보이게 된다. 그래서 정렬이 어느 정도 잘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파수 반응을 봤을 때는 일단 저항부터 보자면은 저희 일반적으로 5메가옴 넘어가 안 된다고 하는데 250kΩ 정도. 이건 조금 베리에이션이 있긴 합니다. 여전히 메가옴 1메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저항을 보이고 있고, 노이즈 레벨도 이건 사실 그냥 PBS에서 측정된 값이고 또 기준 값이 안 나와 있긴 한데, 어쨌든 1kHz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마이너스 80dB.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압 기준인지 파워 기준인지가 안 나와 있었는데 전압 기준이라고 해도 거의 10의 마이너스 4승배까지 이제 떨어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요 측정을 요 프로브 자체가 노이즈에도 꽤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이제 뉴럴 셀 컬처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이는가, 셀 컬처 한 시스템 어떻게 통합이 되는가, 뒤에가 스케일이 안 나와서 영상을 일단 첨부를 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요게 지금 축이 한 30마이크로 정도 되고, 각각 사이사이에 지금 셀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저게 그 셀 멤브레인을 염색시킨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더 크게 한 건데, 자세히 보면 이 샘플은 보면은 조금 정렬이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미지용으로 일단 쓴 거라고 일단 생각은 듭니다. 여기서 정렬이 조금 틀어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뒤에 데이터를 보시면은 현재 그 스캐폴드에 요 장치 3차원으로 저어진 그 디바이스에 실제 여기 신경혈도 신경 그 숫자도 많고, 그리고 요 멤브레인이 요 디바이스에 따라서 뉴런 멤브레인이 잘 퍼진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 데이터가 조금 결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스캐폴드를 따라서 지금 요 신경핵과 그리고 액선들이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SUA 위에 있는 신경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과연 셀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세포가 잘 자라는가 안 자라는가 비교를 하는데, 이제 유관상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다 정도로만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량적인 데이터는 없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지금 자료는 측정만 했습니다. 그래서 셀 컬처를 같이 하다 보니까 시딩 후에 실제로 좀 성숙까지 시간이 걸려서 데이 50일부터 지금 보여줬는데요. 가면 갈수록 신호 양상이 조금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여준 이유는 그저 3차원으로 연결된 그 신경망 네트워크에서의 그 버스트 신호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보여준 논문이 적어서 이 데이터가 메인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보시게 되면은
일단 요 왼쪽 그림부터 보자면은 요 버스트 자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버스트 내부의 상황을 보자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버스트의 길이 자체는 짧아집니다. 그리고 버스트 안에 있는 그 스파이크 숫자도 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버스트 이게 인터 스파 조사 약자 까먹었는데 그 버스트 안에 있는 각 스파이크들의 간격을 의미하는데 이것도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좀 조밀하고 좀 넓은 버스트 신호가 뜨문뜨문 나왔다면은 가면 갈수록 되게 좀 넓고 좀 덜 조밀한 버스트 신호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일단 관측을 했고요. 이게 이렇게 신호가 나온 게 뭐 전극이 변해서라고 하기에는 SNR도 그대로 측정하는 동안 유지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성숙도를 의미한다고 이 논문에서는 얘기하는 게 2D와 3D를 또 비교했을 때도 3D에서 훨씬 더 성숙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신호가 측정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스파이크가 과연 그 액션 포텐셜에 의한 게 맞는가 또 찾아내 봤는데요. 비큐클린이라고 해서 그 억제성, 그 가바 리셉터를 막아주는 물질을 넣으면 이제 억제성을 억제했으니까 더 활성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나트륨 채널을 막아주는 물질 TTS를 넣었을 때 그 액션 포텐이 나오지 않는다가 이걸 제거 전 배양에 완전히 갈아주면은 다시 나온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아까 전에 위에 신호에서 봤던 그 스파이크들이 이 액션 포텐셜에 의한 게 맞구나 라는 것을 보고 있고요. 이 CNQX라고 해서 그 글루타메이트를 받아주는 그 리셉터를 이제 억제하는 그 물질도 넣어주면은 어느 정도는 비활성화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받는 쪽이 억제가 되는 거지 주는 쪽에서는 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효과가 좀 그렇게 크지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메인 피규어는 안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TTX나 비큐클린에서는 확실하게 데이터가 그 온과 오프에서의 차이가 많이 크게 나오는 걸 봐서는 지금 이 세포 성장할 때도 확실히 억제성과 또 그 팀 채널이 잘 발달했다. 그리고 이런 스파이크 신호가 실제 그 노이즈가 아니라 실제로 신경 활동에 한 것이다 라는 것을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러면 아까 전에는 이제 이를 3차원으로 사실 만들어진 디바이스다 보니까 3차원으로 신호를 측정해서 어떻게 측정되는가 했는데 왼쪽은 그저 이제 롱텀으로 측정했을 때 이게 그 전극 번호가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층이고 행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층에 3번 행에 4번 열에 있는 전극이면 133이라고 불리는 거고 그래서 특정 층에는 전극에 보급이 시게 되면 그 스파이크의 그 뛰는 그 레벨이라든가 그 형태가 그 시간이 지나도 잘 유지가 된다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은 앞으로 뒤에서 설명하게 될 그 3차원 네트워크를 계산할 때 웨이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D부터 보겠습니다. 그림 D를 보시게 되면은 133 전극에서 나온 스파이크가 424에서 약간의 딜레이를 가지고 몇 개는 없게 가지고 약간의 딜레이 가지고 보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밑에 어떻게 계산을 했는가? 133에서 스파이크가 나왔을 때 424에서도 스파이크가 나올 확률이 얼마인가? 라는 걸 계산했는데요. 오른쪽으로 레그가 쭉 이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선후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후관계가 방향성을 의미하고요. 크면 클수록 즉 133에서 스파이크가 뛰었을 때 크기가 더 크면 당연히 웨이트가 더 증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어떻게 측정되는지 잠깐 확인하게 되면은 이거 자체는 저희가 그냥 이렇게 말하면 수동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확률이기 때문에 요 신호가 떴을 때 그 다음에 나온 스파이크가 얼마나 딜레이는 됐는지만 그 개수만 여기 플라팅을 해주면 되는 문제이고요. 이렇게 플라팅을 한 다음에 실제 얘를 피팅을 했습니다. 이 피팅을 한 건 사실 웨이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특정 수치를 가져오기 위해서 피팅한 거라 볼 수 있고요. 이게 지금 가우시안 함수에 피팅을 하는데 정확히는 2차로 피팅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다른 뉴런에 대한 영향과 그리고 특정
다른 특정한 그 뉴런에 대한 영역까지 같이 합쳐서 지금 가우시안 그래프가 좀 두 개 합쳐진 것 같은 경향이 실제로 그래프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피팅을 했을 때 이 A가 앰플리튜드, 즉 얼마나 지금 확률이 높은가를 의미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웨이트가 커져야겠죠. 그리고 C는 지금 요 안에 보시게 되면 커면 커질수록 가우시안의 폭이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X 방향이니까. 네, 같은 값을 위해서 혹시나 X 값이 커져야 되니까 C가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폭이 넓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선후 관계가 조금 애매해집니다. 왜냐면은 얘가 스파이크가 발생했을 때 바로 뛰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퍼지면 퍼질수록 다른 뉴런에 의한 영향도 같이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는 것이 기준으로 웨이트의 크기가 결정되게 되고요. 방향은 이거는 정성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오른쪽으로 좀 퍼져 있다라고 하면은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이고, 왼쪽으로 퍼져 있다면은 선후 관계가 반전이 되는 것이겠죠. 왜냐면은 133 기준으로 했을 때 133 스파이크가 뛰었을 때 414에서 나오는 스파이크 확률이 414 스파이크가 언제 나올 것인가 했을 때 414에서 먼저 스파이크가 뛰면은 당연히 414에서 스파이크가 생겨난 다음에 133에서 스파이크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 맞을 거니까요. 그래서 방향성을 그렇게 이제 그 크기는 요 수식으로 계산하고 방향성은 논문 저자들이 직접 정성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신경망이 바뀐다, 즉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모니터링이 가능했던 걸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도 본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조건부 확률이라서 결국에는 보시게 되면 이게 133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전국들에서 나올 확률입니다. 그러면 133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3위 전국에서 신경신호가 나올 확률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고요. 3위 기준에서 봤을 때 133에 나올 확률이 이렇다. 지금 보면은 서로 지금 약간의 순서가 반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3에서 3위로 가는 그런 선후 관계가 있다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자극을 할 겁니다. 이제 컴퓨팅 하기 위해서는 실제 입력을 넣어줘야 되니까 이제 자극했을 때 어떤 반응을 먼저 봐야 될 것이고요. 자극 프로토콜은 뒤에서도 이제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총 5초에 한 번씩, 한번 자극 줄 때는 이제 1ms로 좀 30번 자극을 주게 될 것이고요. 그때 자극 주는 전국에서는 당연히 신경전 측정을 멈추게 될 것이고, 너무 노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때 봤을 때 자극 줬을 때 처음에는 많이 뛰다가 디가데이션 되고 보면서 이게 자극에 의해서도 다른 연결된 신경세포에서 신호가 측정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조금 SNL이 낮은 것 같긴 하고, 여기서 지금 소팅이 어떻게 됐는지 마이크로이즈 안 나와서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따로 추가적인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극이 연결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아까 전에 그 위에 그 가중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참고하기 위해서 일단 넣었고요. 보시게 되면은 2, 3일 전극을 자극했을 때 321과 421의 전극의 연관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가면 갈수록 요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가중치가 커지게 된다고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도 자극을 주면 줄수록 연결이 좀 더 강해지다가 직접 연결하는 게 다른 쪽에 연결이 커지게 되다가 자극을 멈추게 돼서 다시 원위치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극이 실제로 연결에 유명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자극, 직후에 측정했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자극 때문에 웨이트가 바로 커졌다가 나아진 거 아닌가라고 조금 의심이 들 수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그 경향성 자체가 좀 커져서 다른 추가적인 데이터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극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언제 신경노이즈가 측정된 건지는 따로 제시가 된 게 없었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자극이 실제로 이런 신경 네트워크 산천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바꾸는지를 본 건데요. 이번에는 자극을 1, 2, 4에 자극을 줬습니다. 그럼 자극 주기 전에는 보면은 좀 순환 구조의 연결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극을 주면 줄수록 점점 한쪽 영역으로 계속해서 방향을 좀 수렴하게 되는 그런 연결이 있다고 논문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극에 의해서 뭔가 지금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까지만 일단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실제로 논문에서는 컴퓨팅에 사용을 했는데요. 저희 오가노이드를 사용해서 리저버이어 컴퓨팅을 했던 논문이랑 흐름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의 자극을 주고요. 결과적으로 다른 형태의 자극을 줬을 때
그 다른 형태의 자극 형태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종류는 총 4가지를 줬고요. 그래서 자극을 주게 되었을 때 그 신경 신호가 여러 가지 형태를 띠게 될 텐데 요 전달해준 디지털 신호 자체는 되게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극을 주면은 그냥 그 자극 주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ms 윈도우 안에 스파이크가 있으면은 1, 없으면은 0 이런 식으로 그냥 쭉 해서 데이터를 30ms 동안만 측정한 거고요. 150개. 예. 한 번 센서마다 150개씩. 센서 여러 개 있으면 150 곱하기 n개의 데이터를 이 로지스틱 레그레이션 모델인데 이거 그냥 측정 그 분류가 1이냐 0이냐 그냥 분류하는 간단한 머신 그 기계학습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게 되어서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뒤에 지금 나올 거가 좀 뒤에 이 데이터 잠깐 넣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먼저 처음에 그 학습이 되기 전에 데이터를 먼저 얻고 난 다음에 트레이닝을 총 5번을 수행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요 과정 지금 한 번 자극할 때 총 그 30번 자극을 하니까 지금 한 번 자극했을 때 요 데이터가 지금 하나 나왔는데 아까 자극 프로토콜 30번이었으니까 한 번에 요 데이터를 총 30번 얻는 게 한 에포크입니다. 그 12시간에 한 번씩 해주는 거고 그 12시간 동안 좀 신경 신호가 변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변화를 한 거 확인하게 되면은 요 맵은 2D랑 일단 3D 성능을 비교한 건데요. 왼쪽이 2D고 오른쪽이 3D고요. 일단 왼쪽부터 보게 되면은 사실 이게 입력이 이쪽이 왼쪽이 입력이고 Y축이 입력이고 여기 X축이 아웃풋입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이 그래프는 이 대각선 형태를 띄야 훨씬 더 좋은 것인데 이 3D에서 확연하게 대각선 형태가 잘 띄는 것을 통해서 3D가 훨씬 더 측정을 잘한다. 그리고 또 어큐러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때려 찍으면 0.25 25%인데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유의미하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근데 이게 사실은 자극을 했을 때 그냥 자극을 했을 때 그냥 모든 그 가중치가 다 연결 강해지는 건 사실 아닌가라고 했을 때 보게 되면은 웨이트가 지금 연결이 강해지는 경우에 웨이트가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총 상대적인 건데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웨이트가 달랐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40배 정도까지 이제 평균적으로 오른다라는 것이고요. 감소하게 되는 가중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소하게 되면은 또 디바이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감소한 양상이 나타난다. 즉 신경 연결 자체가 그냥 다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좀 재배치가 된다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데이터의 끝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너무 이제 요약하자면은 3차원으로 만들어진 뉴런 네트워크에서 생기는 신경을 잘 자극도 하고 측정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를 실제로는 좀 유연한 센서를 통해서 사실 구현을 한 거고요. 이를 통해서 롱텀으로 액션 포텐셜도 잘 측정을 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측정만 했을 때 기능적인 매핑도 잘 했고, 더 나아가서 이를 자극까지 기능을 추가했을 때 이 신경회로를 또 바꿀 수도 있으면서 또한 컴퓨팅에도 쓸 수가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좀 더 지금 보니까 덴시티가 한 층에 지금 전극이 16개밖에 없는데 이게 더 늘리고, 그리고 사실 오가노이드를 못 썼던 이유도 스루프 때문이긴 했는데 그 스루프를 높여게 된다면 훨씬 더 다양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 오가노이드를 쓰면 좋지 않을까로 이 논문은 마무리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